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치민 밤여행의 정석, 지난번 다낭여행 시리즈랑 이어지는 편이고요. 호치민 밤여행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습득을 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호치민의 밤여행 오시기 전에 꼭 봐야 할 필독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치민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토탈 패키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지가 아니고 패키지입니다. 자, 낮 업종 분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맛집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호치민이 맛집 관점에선 되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 맛집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있는 게 한식 같은 경우에는 푸미흥 지역이 1군, 2군보다 맛있습니다. 꽤나 맛있는 편이고 한국 맛이랑 동일한 곳들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 푸미흥 상권이 많이 죽어서 예전 같지는 않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한식의 그런 좀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발전 속도는 하노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오래된 한식집들,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한 곳들이 많고 좀 맛있는 곳들이 많아서 특정 메뉴를 먹으러 가기에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요새 많이 공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도 많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치민의 최고 메리트 중 하나는 맛집입니다. 하노이, 다낭, 호치민 비교해봤을 때 맛집은 호치민이 제일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가 장르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하노이도 물론 인도 음식, 이탈리아 음식, 프랑스 음식 다 있는데 다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땅덩어리가 또 크다 보니까 다낭보다는 맛있는 곳들이 넓게 좀 분포되어 있고 동선은 엉망인데 맛집의 종류나 양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 그런 맛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려드리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 너무 멀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곳들만 가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좀 베트남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물어보셔도 되고 실제로 맛집을 좀 찾게 된다면 만족도는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컬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좀 환장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행 다닐 때 남자끼리 막 그런 베판야키, 일본 요리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요리, 프랑스 요리 이런 거 한국에서 먹지도 않는 거 많이 먹었었거든요. 되게 좀 만족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가격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건전 마사지 계열은 어딜 가나 괜찮아서 굳이 마사지를 1옵션으로 동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 어디 마사지 잘한다더라 해서 마사지를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 김에 그 근처 마사지 중에서 좀 괜찮은 곳, 유명한 곳을 가도 충분히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호치민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동 소요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좀 풀어주셔야지 형님들이 저녁에 달리시는 게 좀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분이랑 120분 정도로 매일매일 회복을 하셔야지 저녁에 풀컨디션, 밀집도는 떨어집니다. 마사지 하는 곳들이 곳곳에 모여있진 않으나 마사지는 어딜 가도 있죠. 근데 가성비 자체는 최고 레벨입니다. 베트남에 와서 마사지 받고 돈 내보시면 이제 좀 베트남 진짜 싸고 괜찮네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마사지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는데 베트남에서 90분 코스 한다고 치면 싼 데는 진짜 싸고 좀 괜찮은 곳 가도 90분에 한 3만원 정도 선이거든요, 보통? 그럼 한국에 비교하면 엄청 싼 건 맞죠? 그렇다고 해도 애들 마사지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마사지만 하는 애들이라서 잘하는 애들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발소인데 일본 지역이 주로 밀집되어 있고 가성비가 좋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애들이 마사지 업종보다는 외모가 좀 뛰어난 편이고 꽁냥꽁냥 거리는 느낌이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겟, 중국 타겟 모두 좀 고루고루 배치가 됐는데 다들 퀄리티가 좋고 좀 케어받는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시는 분들이 이발소 받으러 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마사지는 누군가는 갈 수 있겠지만 이발소 시스템을 한국에서 가는 거는 좀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꼭 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체험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발소 여자애들을 꼬셔서 무언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신 이제 꼬신다는 그 의미가 여자애들이 진짜 마음을 사로잡는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뭐 돈을 어느 정도 곁들여야 될 수도 있고 7군 이발소 갔더니 얼굴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1군 쪽 이발소들이 이쁘장한 애들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행 내 첫날에 추천을 좀 해야 보니까 솜털 정리도 해주고 손발톱 잘라주고 막 하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한 느낌이 난다 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 다음 골프입니다. 호치민의 경우 골프를 갈 때 골프장들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차량을 대전해서 가는 게 좀 편하고 풀빌라 골프로 많이 엮어서 오시죠. 근데 골프 이용 시에 이 거리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 밀리는 시간이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한인 가로키 찍터나면 5시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 시간 좀 맞추기 힘들고, 그래서 골프 치는 날에는 노컬 가라오케랑 에코 위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골프 시작 시간을 새벽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형님들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새벽에 가고 저녁에 밤에 술 먹고 놀았어요. 다음날도 새벽 저녁에 밤, 새벽 저녁에 밤 이런 패턴이 돼버리면 여행 자체가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동선을 짜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상으로 좀 여유롭게 하려면 에코를 하시는 게 낫죠. 에코는 정해진 시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자,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군의 벤탄 시장, 사이공 스퀘어 많이 가는데 벤탄은 좀 비추하고 요새 사이공 스퀘어도 요새 매장이 많이 없어진 느낌은 들어요. 벤탄 시장은 그냥 갔을 때 뭔가를 건지기 힘든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입고 버릴 팬티 같은 거 사는 거 좋고, 한 번 입고 버릴 팬티가 아니면 티셔츠 같은 거. 베트남에 보면 이제 그 은바페 메시 유니폼 입고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 여행 내에 오셔가지고 입고 버린다라는 느낌. 사이공 스퀘어가 그나마 퀄리티가 괜찮지만 그 친구들도 막 이렇게 신중을 기하면서 쇼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호명. 호치민 얘기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관광 및 투어 상품. 호치민은 그딴 거 없습니다. 호치민은 관광지나 또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상품 자체가 그냥 여자 보러 가는 곳입니다. 술 먹으러 가는 곳이고 여자 보러 가는 곳입니다. 공항 투어, 시티 투어 버스 이런 거 타시면 시티 투어 버스 타는 사람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타고 있는지. 저녁에 한 6, 7시에 가도 더 죽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낮에 타면 그냥 약간 자살행위입니다. 그냥 여행 오셔가지고 약간 오지 탐험하듯이 고생 한번 하겠다 이런 느낌일 때 가는 곳 같습니다. 자, 메인 밤 업종 종류는, 자, 밤 업종을 제가 분류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치민은 크게 한인이랑 에코랑 로컬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 업종 종류들이 있으면 그 분류는 제가 긴밤의 유무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이공 스퀘어 이미테이션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제가 예전에 호치민 살 때에 비해서 그 매장 자체가 엄청 줄었더라고요. 아마 짝퉁샵 단속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밤 업종을 긴밤이랑 긴밤에 없는 걸로 분류를 했는데 로컬 가라가 2번 들어간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놀고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외모 기준표, 이거는 조금 제 주관이 들어갔지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출장 마사지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제일 싸니까. 그 다음에 한인 가라오케랑 보스카랑 좀 비슷해요. 보스카는 로컬 가라오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코 애들 평균치가 저 정도 됩니다. 왜냐면 에코 애들이 가라오케랑 겸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레탄톤 평균이 쟤네들보다 낮습니다. 왜냐면 레탄톤 같은 경우는 안 나가요가 태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준이 좀 높겠죠. 어린애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상위 애들이 있어요. 돈 좀 더 받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저거보다 좀 높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위 로컬 가라오케 애들이랑 에코 상위 애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럭셔리 21, 보스, 라로얄 이런 식으로. 저기 글자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빈칸으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출장 마사지, 한가라, 보스카, 에코 평균, 레탄톤 평균, 에코 상위 로컬 가라오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한 그런 메모 순입니다. 자, 이것도 또 올려서 글씨가 있는 걸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하다 들었네요. 괜찮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인 가라오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시에 찍턴을 하시고 7시에 초이스를 하시고 11시에 나가요를 하셔야 돼요. 나가요 때까지 뭐 하면서 기다려요? 라고 하시면 숙소랑 다른 술집이랑 가게랑 다 거기서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자애들 11시에 나오면 11시까지 술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가셔도 되고 숙소 가셔도 되고 안에서 술 드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술 드시는 거 좀 비추하는 게 추가술을 시키면 시킬수록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셔야 하시면 숙소를 가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다른 술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만약에 가라오케를 혼자 가셨다. 그럼 혼자 11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라오케 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게 재밌게 노시고 숙소에서 잠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5시에 직턴하시고 7시 초이스하고 11시 나가요. 이런 게 기본 시스템이고, 기본은 세트 단위로 나옵니다. 소주, 맥주, 양주 세트. 소주 4개, 그 다음에 맥주 20개, 양주 1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주대 같은 경우에는 450만 동이 기본이고 부가세 10%니까 45만 동이 붙겠죠? 그리고 80만 동의 웨이터 마담 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575만 동이 시작 가격입니다. 그래서 초이스 때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나가요 안 나가요를 한 번에 초이스하는 방식인데, 보통 비율이 8대2 정도 됩니다. 나가요가 8이고 안 나가요가 2란 얘기죠. 나가요 중에서 그래도 김밥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 8, 90%는 김밥을 나갑니다. 지난번에 다낭이 나가요가 99.8%고 걔네가 전부 다 김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좀 상반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형님들. 로컬 가라오케 같은 경우에는 좀 시스템이 다른 게, 주대가 드시는 만큼 나와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주대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소주 한 병 얼마, 맥주 한 병 얼마는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룸TC가 존재합니다. 1시간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가게별로 좀 차이가 있고, 제가 예전에 정리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자세한 가격은 그거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요새는 거의 나가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정도 비율이면 되게 높은 겁니다. 나가요 비율이. 그리고 룸비랑 마담 웨이터 팁이 거기 계산서에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팁질이 좀 줄어들어서 기분이 썩 나쁘진 않다. 그 다음 여자의 TC가 또 발생한다. 섹시 댄스 시스템이 10분에 100만 동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섹시 댄스 시스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10분 동안 옷 벗고 춤추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옷 벗는 게 아니라 옷은 입습니다. 다시 보스카 같은 경우에는 벗가라 시스템이 있고요. 벗가라라는 거는 계속 벗고 논다는 뜻입니다. 여자애들 텐션이 넘사인데, 외모도 호치민 여행객분들이 갈 수 있는 유흥기 중에 최상위 레벨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 게, 나가요도 가능하지만 여기도 밤 11시 이후다. 미드나잇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가요 비율은 높지만 가격도 한인 가라의 2배다. 400, 800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밤 비율이 높은데 애들이 김밤을 하면 6시간이면 집에 갑니다. 그런 한가라나 에코의 김밤 개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낮에도 영업을 해서 낮술 구장으로는 최고다. 낮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낮 4시에 갔을 때 여자 20명 정도 나왔고, 럭셔리 21이 제가 고를 만한 애가 한 4명, 5명 있었습니다. 4명. 보통 제가 한가라 가면 5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고를 정도거든요. 제 눈 기준선이. 노는 건 최고인데 나가요까지 고려하면 글쎄,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콜걸 시스템입니다. 짜장면 시키듯이, 짜장면 표현 좀 그런데, 콜걸 시스템이고, 여자애들을 숙소든 식당이든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시간에 부르실 수 있고,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아니면 주간부터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지역별로 다 똑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보통 가라오케 가격보다 비싸요, 여자비가.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네들이 택시 타고 올 것도 아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해도 많으면서 뭔가 자기들이 직접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포함을 해서 가라오케 공정거래 비용보다는 좀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마담들한테 물어봐도 지네들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받는데요. 뭐 그럼 시장이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한가라의 꽁티씨는 제가 뺐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가요를 했을 때 그거를 포함해서 주는 데가 있고 그냥 빌제 주대에 찍을 때가 있어서 주대로만 분류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가격대는 천차만별인데 1000만동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 누가 1000만동을 타이틀 붙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네들 맘대로 붙인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중국 형님들이 에코를 많이 부르시고 여자애들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가격대 자체가 좀 높아진 느낌입니다. 중국 애들이 부르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저희랑. 그렇게 해서 만나는 시간, 장소 자유고 대신 사진 초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그게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아는 마담 또는 여자애 통해서 자기 친구 이렇게 부르면 사진 내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거로는 베트남 전 지역 중 최고죠.
뭐 누워서 이렇게 오늘은 요용 계획이 없었는데 낮에 마사지 받고 예를 들어 전날에 술을 마시면서 술병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용 계획이 없이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해장하고 낮에 마사지 2시간 딱 때려잡고 이러니까 컨디션이 갑자기 확 올라와. 그럼 그럴 때 부르는 거죠. 편리합니다. 편리한 것만큼 이제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브 밥업종 중에서 스웨디시입니다. 호치민에서 또 만족도가 제일 높은 업종 중에 하나죠. 한국 가격이랑 시스템이 똑같은데 한국 가격에 거의 한 70%, 60% 정도 받으니까 70% 정도라고 합시다. 대충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가격 대비 그런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한인은 대부분 입사 마무리입니다.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고 떡은 제대로 된 곳 없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영자님, 호치민에 제가 한인업소 중에 떡 되는 곳 아는데요? 저도 압니다. 근데 언제 망할지 모른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지금 이제 역사로 쳤을 때 호치민에서 한국인이 떡맛살을 해가지고 장사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 다음에 잡혀가거나 또는 그 마무리 방식을 바꾸거나 다 했습니다. 하노이 문스파급 있어요. 호치민에도 스타킹 딸기를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왜냐면 꽁안들이 용서를 하지 않아요. 어디 한국인이 감히 떡집을 해? 라고 해서 바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중에서는 입사도 있고 떡도 있는데 입사 같은 경우는 한인에 밀린 지 오래됐는데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여자애들이 가져가는 게 적어요. 한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끼리도 정보 공유를 하니까 아유 뭐 같은 일하는 거면 돈도 주는데 가야 되겠다 하면서 한인업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컬 쪽이 지금 발전이 없고 도태됐고 그래도 나는 베트남 손님 받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로컬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로컬도 막 중국인, 한국인 다 가다 보니까 그냥 한인업소 가는 것 같아요. 오스카는 비용이 400, 600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근데 린체리는 떡이 가능하고 레탄토 한복판에 있는데 린탈이 그 분점까지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린체리만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지구촌 대통합이에요. 제가 이번에 호치민 지난달에 갔을 때 린체리 앞으로 한 4번 정도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중국인 형님들이 한 50명은 줄 서 있었다. 그것도 괜찮다 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웨디시가 대부분 때밀이 시스템도 있어서 일정 중에 전날에 김밥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거나 김밥을 일정에서 뺀 날 그럴 때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일군 지역이 대부분 밀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업종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탁석식당의 경우 탁석식당이랑 클럽을 제가 묶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오래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묶었습니다. 탁석식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노이다 그럼 제가 뜯어 말렸을 겁니다. 탁석식당 갈 바에는 그냥 저기 아무 식당 아무 가라오케나 가셔가지고 족발을 시켜 드셔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호치민은 탁석식당이라고 이름을 걸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의미가 없습니다. 낮에 갈 수 있는 정도? 근데 여자애들이 막 무릎에 올라타서 술 먹이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라서 샤이샤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런 한식 메뉴로 가는데 가격도 비싸요. 한 상에 뭐 300만 동, 400만 동 이렇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수위도 제가 질문을 하시면 저한테 의미 없다고 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막 영자님 착석식당에서 키가래도 되나요? 키스해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형님들. 물론 오시면 되겠죠. 어딜 가든. 그런 느낌입니다. 클럽 같은 경우에는 남녀끼리 갑니다. 베트남 애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애들도 뭐 보통 여자애들이랑 같이 가죠. 그래서 가서 뭐 꼬시겠다, 헌팅하겠다 이런 거는 술두방으로 좀 힘들고 연락처 받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밤업종 중에서 서브가 바입니다. 바.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VBM 파스텔로는 아니고 하나 레탄통갈 세게. 그러니까 호명이 착석 빡세다고 하시는데 잘 아실 겁니다. 몇 번 다녀오셔서. VBM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행 초창기 때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길을 건너는데도 막 차보다 사람이 이렇게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냥 차들이 사람에 따라서 신호를 받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원래라면 거기 노상에다 의자 다 깔아놓고 막 그렇게 술 먹고 막 하는데도 사람이 풀이고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비어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옴이 붙어 있으면 우리로 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무슨 방? 그러니까 맥주방? 좀 표현이 웃긴데 예전에 호치민에 비어옴, 그다음 카페옴, 탁석인데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는데 여자가 옆에서 앉아서 따라주는 그런 시스템이 많았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좀 개꿀이었던 게 비어옴을 가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옆에서 앉아서 댓글 보입니다.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 400, 600입니다. 그래서 그 비옴을 가가지고 여자애들이 옆에서 바처럼 붙어가지고 먹는데 그때 술값이 되게 쌌었고 막 4만 동, 6만 동인데 여자애들 데려나가는 게 막 200만 동 막 그랬었어요. 150, 200만 동. 그래서 진짜 그게 꿀단지다, 꿀통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VBN 전부 다 이제 뭐 클럽식 아니면 라운지식 그리고 이제 뭐 시끄러운 음악 나오는 술집 같은 그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 구경하기로 가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일 무서운 거는 레이디보이 트젠 모여있는 곳입니다. 직결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레이디보이 언니가 트젠인지 모르겠어요. 제 팔목을 잡고 오빠 어디가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악력을 뿌리치지 못한 적이 있어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나랑 팔씨름해도 내가 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파스텔입니다. 레탄톤 바에 대비해서 정찰제 대비해서 여전한 눈탱이 구장이에요. 여기 애들 외모도 별론데 눈탱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스텔에서 총 맞았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총이 그 총입니다. 쏘는 총 말고 지갑에 총 맞은 겁니다. 이게 서양인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좀 타겟 자체가 진짜로 좀 외국총으로 돼 있어서 여자애들이 이 취향도 이 한국 쪽, 동양 쪽, 동아시아 쪽에서 안 고르는 친구들만 저기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대충 상상 가시죠, 외모가? 서양인들이 좋아 죽는 그런 외모들만 가서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마인드 자체가 이게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한탕 크게 해먹자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텔은 전 진짜 비추합니다. 저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막 수위가 높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원숭이들이랑 수위를 빼고 싶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저기 침팬치들이랑 몸을 부비비비 하면서 야 여기 마인드 좋은데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갑 나중에 계산서 보면 지갑에 빵꾸 나 있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레탄톤 바인데 최근에 정찰제로 바뀌었어요. 2시간에 60에서 70불 사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가게마다 1인당 금액이에요. 1인당 금액이 60불, 65불, 70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뭐 눈탱이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맥주 무제한을 하시면 제일 싸고 그다음 맥주 무제한인데 소주 무제한도 있고 맥주 무제한인데 1인당 소주 1개 그리고 이제 부가세 10% 포함 여부 이거에 따라서 60불, 65불, 70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 2시간 50만 동 팁은 1인당이에요. 전부 다 고정이고 레탄톤 여자애가 숙소죠. 나중에 할게 저기 HCMH형이 냉정하게 정확한 진단했으면 나중은 의미 없습니다. 숙소 주소를 왜 받아가? 그냥 지금 갈 거면 가지. 나중에 뭐 요구르트 아줌마도 아니고 지가 왜 오는 거예요 숙소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탄톤 바 같은 경우는 줄 듯 말 듯 하는 건데 여자애들이 얘기는 잘 들어줘요. 바니까. 근데 외모 격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예쁜 애들은 진짜 좀 이쁘고 에코 상위 로컬 가라 수준 나오고 걔네들은 어떻게 꼬셔보려면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원숭이들 있어요. 원숭이들이 앉아가지고 웃기기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레탄톤 바에서 꼬셔서 홈런 쳤니 뭐 돈 줬을 가능성 큽니다. 아무튼 돈 줘서 데려가 나갔니 그런 분들은 다 그런 영장류와의 교감하신 분들입니다. 거기도 외모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보면 걔네들 레탄톤 가보시면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느 가게는 예쁜 애들이 한 3명 앉아있고 어느 가게는 원숭이가 3명 앉아있어요. 그래서 한 2바퀴 돌아오시면 대충 각 나옵니다. 여기는 한 이 정도 되는구나. 근데 장점이 늦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 밤새도록 가거든요. 영업시간이 3시라고 돼 있는데 손님들 3시에 안 갑니다. 그래서 4시, 5시 뭐 밤새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꽂혀버리면 말 그대로 꼬셔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 내내 와버리고 뭐 시간, 비용 소모 많아지죠. 손님층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도 다양하고 원숭이들의 콧대가 더 높으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저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 APP형 말 들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숭이들도 우리 눈에는 원숭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수요가 있는 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대우를 받길 바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준에 예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예쁘니까 그렇겠구나라고 넘어가는데 원숭이들이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하지만 원숭이들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여자애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이돌일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걔네들한테 베팅을 할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베팅 금액이나 자기가 받는 걸 아는데 우리가 뻔히 자기를 원숭이 취급하면서 가격까지 후려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콧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느낌입니다. 나름의 프라이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라별로 취향이 진짜 다르거든요. 우리 또 서양 형님들
약간 고르는 거 보면 우리 기겁하잖아요. 뮬란 같은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각자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외모는 격차가 있어도 지네들이 받으려고 하는 대우는 동일하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인데 기타 로컬 업장들이에요. 과거 풍한각처럼 네임드 업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풍한각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최고급이고요. 형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유흥하들 걸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는 게 한국에서 만약에 풍한각이 예를 들어서 안에서 2시간 동안 술 무제한 먹고 노래방 기계 있고 막 수영장 자쿠지 있고 여자랑 끝까지 가면 한 700만 동 나와요. 한국 돈 40만 원 선인데 뭐 40만 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한국 비하면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한국 풀사롱 정도 돈인데 여자애들도 진짜 예쁘고 안에서도 잘 놀고 수영장도 있고 최고예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이 가는 그런 루트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풍한각도 제휴를 했었는데 손님을 안내를 해서 보내드려도 얘네들이 진짜로 이런 표현하면 그렇겠지만은 응대를 진짜 개같이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풀뷰 형님을 못 보내드릴 만큼. 걔네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그게 있는 게 한국 사람도 많이 가지만 결국에는 저런 업장들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인들이 많이 빠지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 가가지고 얘네들이 팁 쓰는 것도 다르고 손님들이 그런 머릿수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개인으로 갔을 때 연락도 미리 안 하고 한두 명 이렇게 쫄래쫄래 갔을 때 초이스 순서나 안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대충 하더라고요. 막 1시간씩 기다리는 건 일수고 근데 중국 형님들이 오면 바로바로 들어가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화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추천은 안 드리고 자, 그 외 로컬 업장들은 다들 도태되고 있습니다. 꿀통을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꿀통을 여행객이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꿀통을 찾아도 교민이 찾아요. 교민들이 자기가 다니다가. 근데 그것도 한 10번 실패하다 한 번 찾는 걸 텐데 교민들이 꿀통을 찾으면 공유를 안 합니다. 좋으니까 자기들만 가죠. 근데 여행객들 사이에 뭔가 꿀통이라고 소문났다? 그건 이미 다 먹고 남은 겁니다. 바는 그냥 술 마시고 놀러 가는 거 정답이에요. 먹고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술 마시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로컬 업소 중에 어디 꿀통이더라 싼데 애들 괜찮다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근데 1부 여기까지고 잠깐 숨 돌리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